인간의 행복은 문화에서 얻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문화 라는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분열적인 요소가 없는 문화라고 정의해 봅니다. 분열은 고통의 원인이죠. 그래서 문화에서 정치, 종교, 민족, 지역 등등의 그 분열적인 요소, 그런 색채가 전혀 없는 것을 순수라고 하고, 이제 그런 문화를 순수 문화라고 정의하기로 합니다. 어떤 예술 활동에 뭐 특정 종교의 신이나 뭐 특정 이데올로기, 뭐 정치 이념 따위에 대한 어떤 조금의 찬양이라도 깃들여 있다면 그것은 이제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본질상 무가치한 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자체는 순수한 것인데 비순수한 요소를 인위적으로 개입시키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윷놀이 그 자체는 무슨 뭐 특정 민족성 뭐 이리 그런 어떤 그 요소가 전혀 깃들여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나무 조각을 던져서 이제 조각이 뒤집혀지는 양상에 따라서 몇 칸 가느냐 뭐 이런 걸로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민족 고유의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든지 그 조상의 얼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놀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요 거기는 어떤 국가적인 요소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만일력은 영국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주장일까요? 그런 주장은 없죠. 그러므로 이제 그 만일력, 그것은 참 순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자체는 순수한 것이라도 그 문화 활동에 있어서는 비순수한 요소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개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그 자체는 뭐 순수한 것이죠. 근데 그 축구 경기에서 그 게임에서 나타난 아주 참 고도의 어떤 발차기 기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국가의 팀이 이겼다는 데서 만약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그 비순수가 개입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도 그 바둑에서 배우게 된 또 새로운 수, 이번 바둑에서는 이런 놀라운 수를 배웠네. 이런 아주 탁월한 가치가 있는 수를 배웠네. 이런 것에 대해 그 기술을 보여주는 그 선수에 대해서 찬양을 느끼기보다 자기 국가에 속한 선수가 이겼다.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느낀다면 마찬가지로 비순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서 참 행복을 느낄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음악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걸 제가 알았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이 감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어떤 체계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과 그 수치가 자기가 가장 적어서 이제 꼴찌를 냈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런 수치를 정해서 등수를 매기는 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이 음악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네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승부나 뭐 수치 따위로 우열을 따지고 뭐 등수를 따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이 없는 것인가를 하는 것을 이런 예는 잘 보여줍니다. 원래 순수한 것, 즉 본질상 순수한 것도 사실 그 현상에 있어서는 살펴본 것처럼 하는 그 왜곡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사실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문화에는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은 분열적이고 악한 것인데 인류 전체의 어떤 고통과 개인들이 겪는 어떤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 스포츠 협회에서는 뭐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놀이 문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적인 놀이 문화죠. 순수한 것을 순수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관 없이 마음대로 참여해서 지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취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